안녕하십니까. 배당으로 생활하고 있는 남자 바이어스 로라이프 채널의 파슬입니다. 오늘은 저 같은 림 바이어족, 바이어, 가벼운 바이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저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중요한 큰 이슈들이 왔었죠. ISA에 관련해서요. 그래서 ISA 절세 계좌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참 이번에 들어서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 정부의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막 자꾸 뒤집어지는데, 이번에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계좌를 어쩔 수 없이 3년 의무 기간이 지나거나 그 5년 정도의 지난 기간 이후에 계좌를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가입을 할지 아니면은 직투로 넘어가신다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을 ISA 계좌가 만기될 때, 그때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나 봐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지는 저도 좀 더 알아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이거 요즘에 정책이 워낙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염려되는 게, ISA 계좌의 특징이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종합 자산 관리를 하면서 절세를 하면서 그 절세, 결국 과세되는 대상을 유예해서 과세 유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혜택을 받는 동안에 우리는 아낀 세금을 가지고 복리를 조금 더 힘을 박차를 가하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데, 이게 그러면 초장기 투자가 될수록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책이 3년이나 5년 단위로 탁탁 끊어서 주식을 하게 되고, 다시 새로 개설을 해서 그 의지를 이어서 새로운 ISA 계좌가, 제2의 ISA 계좌가 출발을 한다 해도 이게 매도하는 순간 수익이든 손실이든 확정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수익 구간에서는 확정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금을 조금 더 자주 걷기 위해서, 현금을 조금 더 자주 빨기 위해서 그런 이제 꼼수를 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거 외에도 제가 현실적으로 현금 흐름을 배당해서 한 4분의 1 정도를 ISA 계좌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ISA 계좌가 저는 과세 유보 혜택 때문에 그 유보된 것을 주식에 투자하고 나중에 세금을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 말에 틀린 건 없습니다. 이제 저처럼 배당을 빼서 쓰지 않는다면요. 근데 배당을 빼서 쓰지 않는다면 배당 재투자가 되겠죠. 주식을 구매하고 다시 그게 복리로 일어나서 다시 수익을 일으키고 수익이 다시 배당이 되고, 이게 사이클이 들어갈 겁니다. 문제는 저 같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바이어족들에게 있어요. 제가 이제 ISA 계좌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분의 1 정도를 충당을 하고 있다 했는데, 이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알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과세 유보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은 변동자산이다 보니 제가 이번 달 ISA 계좌로 배당이 60만 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예, 거기서 제가 인출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전화를 해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고 이제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쪽에서 하는 대답은 뭐 형식적인 대답들이죠.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것들, 원금 이상을 출금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등등을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금은 충분히 들어가 있고 몇천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뺏어 쓴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아니다 라 배제를 시켰고,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 과세 유보금이 현금으로 있어야 된다, 예수금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 ISA 계좌에 만약에 이제 제가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있다고 쳐요. 네, 그럼 그 돈을 전부 주식으로 매도해서 현금 보유량이 없어요, ISA에. 그러면 주식에서 배당이 이번에 60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올 출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쌓아왔던 수익에 대한 세금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주식은 변동자산이 아니라 취급을 하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을 출금을 못 시키게 잡아둡니다. 그래서 제가 절반밖에 출금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나 많은 비율을 잡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계좌가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15.4%라는 일반 계좌의 그 배당 세금 있잖아요. 그 세금만큼을 유보금으로 잡아둔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세금을 뜯기는가 내가 뭐가 다른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 계좌에서 저 같은 배당 투자자는 일반 계좌에서도 15.4%를 이미 세금으로 내고 돈을 세후로 받거든요. 여기서 ISA는 달라진 게 선택지가 그냥 늘었다는 것 뿐입니다. 네, 지금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5.4%를 그냥 묶어둬요, 현금으로. 15.4%라는 그 수익에 대한 것은 제가 출금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15.4%를 제가 놀리면서 매달 현금을 받는데 쓰던가, 나머지 자산들을, 나머지 들어오는 배당들을요. 아니면 15.4%를 이걸 재투자에 넣는다 쳐봅시다. 저 같으면 이제 60에서 30만 원 정도, 절반이 배당 유보금 잡혔으니까 출금하고 이걸 넣었어요. 배당 재투자를 하려고 이제 매수를 더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 달에 배당이 들어옵니다. 또 다시 한 50에서 60이 들어오겠죠. 그때는 이전에 30만 원보다 더 많은 양이 밀려 있는 거죠. 한 35만 원이 됐든 뭐 조금 더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60만 원 받은 거에서 35만 원이 세금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은 제가 출금을 25만 원밖에 못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금이 점점 쌓여가면서 제가 배당주를 재투자한다고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그게 쌓여버리니까 현금 흐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몰랐고, 그 고객센터나 이걸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 사람들도 장점만 얘기하지 IS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바이어족 입장에서 ISA 계좌를 한번 사용해 보니 얘들은 배당 세금에 대한 15.4%를 과세 보류를 유보를 해주지만은 그 15.4%를 잡아둡니다. 인질로 잡아둬요. 그래서 이거를 그만큼 금액을 제가 배당으로 출금해서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딱 오니까 제가 ISA 계좌에 대한 조금 단점들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지금 제가 ISA 계좌를 해지하거나 막 그러진 않을 겁니다. ISA 계좌만의 장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제가 바라볼 때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해외 계좌에서 2천만 원 이상의 배당 소득이 나오게 된다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오잖아요. 건보료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 오버되는 양에 대해서 저는 ISA 계좌로 제 배당을 취득하면서 제 생활에 그 예상치 못한 건보료를
나오지 않도록 좀 제가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으로도 ISA 계좌를 좀 사용하는데 아직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고 써야죠. 알고 써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고, 이번 부분에 좀 새로운 걸 알게 돼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생활을 하신다면 좀 주의하셨으면 해서 이렇게는 마이크를 잡고 공유를 드립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